예, 안녕하세요. 자, 경비요법 마지막 순서죠.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자, 페이지 126페이지 모의고사 부분. 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경비요법상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송경비, 특수경비, 경비지도사 부분은 맞는 부분이죠. 4번 경비원은 어떻게 구분되죠? 굉장히 쉬운 부분 같지만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계 일반 경비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 그래서 아주 쉬운 부분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4번 일반 경비원과 기계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이죠. 자, 2번은 우리가 어떤 대상 시설에 설치된 기기로 해서 감지하고 송신하고 관제 시설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계경비죠. 그 다음에 3번도 기계경비에 대한 문제 나와 있네요. 그 다음 4번에는 특수경비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자본금이죠. 특수경비원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5억 원이죠. 나머지는 1억 원이죠. 그죠?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반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어떤 부분, 방금 말씀드렸죠. 자본금이 1억 원이라는 것만 알아도 답은 2번 항목이 답이죠.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 2, 4번은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여러분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3번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서 나오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어떤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어떤 신고돼야 될 사항에서 앞부분에 요점으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보면 11페이지에 6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래서 정관의 목적을 변경할 때 요거는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할 때 법인의 어떤 임무 변경할 때 요건 다 맞는 부분이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 8번. 그래서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 대표자, 임원 이런 사람들을 변경할 때에는 그 서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누구에게? 지방경찰청장. 요 두 가지를 동시에 30일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폐업한 날로부터는 7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도 7일이죠. 참고로. 그래서 30일, 7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9번도 우리 7번하고 같은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될 사항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결격사유. 그래서 1, 2, 3은 다 결격사유가 되죠. 4번에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래 되는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죠. 11번 경비업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만 영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됐죠. 1번은 그래서 다른 어떤 조합이나 인데도 할 수 있다라고 되게 틀렸고 2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 3번은
경비업을 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계 경비를 할 건지 호송 경비를 할 건지 그 특정해야 되죠. 근데 특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단어 하나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경비업법상 명시되는 경비업자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너무나 평이한 문제죠. 답은 1번.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13번에 되어 있는데요. 2번 항목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경비제 오작동 할 때 강의에서도 아까 나왔던 부분 같은데요, 그죠?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그랬죠. 요 설명이 계약 상대방에게 할 때는 서면 플러스 전자문서. 그래서 요런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다음 서면 등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면 또는 구두로 정해야 된다 할 때 구두가 부분이 틀린 거죠. 옳지 않는 부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14번에 보게 되면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아니죠. 경비지도사와 일반 경비원은 결격 사유가 동일하죠. 그러나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원만 해당되는 60세 이상이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또는 시력 0.2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신체 부분. 하지만 일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여야 될 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에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수경비원이 죄를 지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지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될 게, 선고유예 집행유예죠. 특수경비원은 선고유예, 이거보다 형이 가중 큰 거죠. 특수경비원은 선고유예만 받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중한 집행유예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뜻 체크하게 되면 틀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렇게 따지면 왜? 이 부분 여러분 잘 이해를 한번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으나 있으나죠. 특수경비원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 15번에는 갈로 속에 들어가야 될 어떤 숫자죠. 자,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사람이죠.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인접, 서울의 어떤 근무하는 경비지도사가 인접, 경기나 요게 200명, 여기는 30명 되면은 한 명의 경비지도사가 선임이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또 우리 인천까지 인접 지역으로 봐준다라고 했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항목에서는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해야 된다 하는 부분.
알면 아시면 되겠죠.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할 수 없는 경비 업무는 기계경비 업무와 일반 경비죠. 기계경비 업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 17번 그 다음에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 따로 하는 것만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하니까 당연히 기계경비지도사겠죠. 다음번에 오경보 방지하면 기계경비 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와 다가 제외되면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분야가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은 경비지도사의 직무 중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잘 봐야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경비지도사 직무 중에서 몇 번 항과 몇 번 항은 월 1회 어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경찰기관과 소방기관 등의 어떤 연락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집단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안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22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9번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경비원의 경력이 없이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면 자신의 부담으로 일단 채용이 되면 회사 부담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4년 전에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다시 특수경비 채용되었다면 실행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3년이라는 공백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직무교육은 6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매월 6시간 일반 경비원은 4시간 그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20번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어떤 교육에 관한 내용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아니죠. 채용된 사람은 회사 부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채용되기 전에 신임교육은 개인 부담으로도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채용 예정자로 해서 회사 부담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수 2번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에는 관할 어떤 경찰 공무원이 입회하고 감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이죠. 근데 매년이기 때문에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1번 자 보게 되면 신임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되어 있죠. 1번 교육경비는 일반 경비원의 경우는 경비 자기 부담이나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이다. 일반 경비원도 회사 부담도 될 수도 있고 개인 부담도 될 수 있죠. 경비업자는 모두 경비원에게 신임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경비업자뿐만 아니라 개인도 받을 수 있다 그러죠. 그 3번은 여러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임교육의 시간은 일반 경비원의 경우에는 신임교육이 24시간이죠.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는 88입니다. 88시간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죠. 22번 특수경비원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그래서 어떤 쟁의, 어떤 대업, 파업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관할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외우셔야 되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그래서 요거 틀렸죠.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4번은 사람을 향하여 건축을 발사할 때에는 공포탄뿐만 아니라 구두, 요 옷자나인데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구두 플러스 공포탄.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에 보게 되면 22번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포탄, 구두도 다 해당된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는 어떤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조가 갖추어야 될 장부, 어떤 서류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또는 지방경찰청장 그 대상자별로 갖춰야 될 서류는 외워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특수경비원 전출입 관계처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상자별로 누가 무엇을 갖춰둬야 되는지 여러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 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근무 외에도 휴대할 수 있다. 아니죠. 근무 시에만 휴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린 부분 되겠죠. 허가를 받아 장비를 개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 2번 틀렸죠. 경비원이 사용하는 방검봉의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방검봉과 그 디자인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24번에 4번. 자, 25번의 어떤 일반 경비원에 관한 설명이죠. 집단 면허 현장에 배치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3번이 왜 틀리냐고 하게 되면 관할 경찰 관서장은 배치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6번에 보게 되시면 경비업자의 행정처벌과 어떤 처분과 처벌이죠.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구분하기가 힘들죠. 어떤 경비원을 경비 업무 외에 종사하게 됐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다. 취소. 그래서 여러분 벌칙이나 어떤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 할 때는 잘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정지냐, 취소냐 이런 구분, 정지 대상, 취소 대상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겠죠.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에 보게 되시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고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서 선임되어 활동한 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라번 같은 경우는 어떤 감독 대상의 명령을 위반한 것 같은 경우는 정지 대상입니다. 자격정지 이런 정지 대상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죠. 그 다음에 28번 갈로 속에 들어갈 부분.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감독기관의 어떤 명령을 위반할 때는 자격정지, 1차에는 정지다 그랬죠. 자격정지 1개월, 근데 2차 때는 6개월, 3차 때는 9개월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8번. 자, 29번도 28번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람 3, 6, 12죠.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6개월, 12개월. 감독기관의 어떤 명령을 위반한 데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1개월, 6개월, 9개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해서 4가지가 있었죠. 경비지도사 자격 2번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취소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경비업 영업 정지, 그 다음 경비업 허가의 취소, 이 부분들은 청문 대상인데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31번에 어떤 보안 지도 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1회가 아니라 2회다 하는 부분 구분해서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2번에 보게 되면 경비협회의 어떤 임무에 대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업무는 우리 1번 경비원분을 연구하고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경비원 교육, 훈련 및 그 연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업무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벌칙 형량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1번은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 유용을 한 자 3년 이상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벌칙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보게 되면 파업, 태업, 그 밖에 어떤 이런 쟁의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3번은 경비원에게 경비업 범위를 벗어난 것, 마찬가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4번이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많이 헷갈릴 겁니다. 국가 종료 시설 나오면은 여러분 7년으로 생각하는데 7년 이상,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보시면 국가 종료 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여기서 과실로 이게 중요하죠. 과실로 인하여 국가 종료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게 한 그런 어떤 특수 경비, 그죠? 이 부분은 7년, 5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구분해서 7년 이상,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실로 했을 때는 3년 3천만 원이라는 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에 어떤 우리의 형법상의 어떤 범죄, 이 부분은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과실치사상죄. 53페이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우기가 좀 귀찮겠지만 명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34번. 근데 3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35번에서는 지금 답은 2번 폭행죄라고 되어 있는데 폭행죄는 사실 34번에서 나왔을 때는 폭행죄가 해당됩니다. 문제로 하면. 그런데 35번에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여러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답이 정확한 답이 지금 없기 때문에 참고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6번에는 우리가 지금 초원경찰 어떤 배치 기관 시설 사업장, 우리 법에 나오는 부분, 시행령에 나오는 부분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아까 설명해서 지웠나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요거는 법과 시행령 부분을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원경찰 어떤 권한, 직무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경찰관 대동 소이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수사활동 이거는 경찰의 어떤 고유 업무가 되겠죠. 38번 답에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1, 2, 4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외우시면 되고 3번은 잘 읽어보셔야 될 게 청원조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죠.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은 틀렸다. 답은 3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경찰 교육에 관한 내용 옳지 않는 것은 해서 우리가 임용 후에 1년 이내에 교육받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신인교육은 2주 76시간. 그 다음에 일반 경비원은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특수경비는 88시간. 이런 구분 여러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40번에 보게 되면 청원경찰의 어떤 징계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1번은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서 해당된다. 근데 강등은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 틀렸고, 그 다음에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죠. 그 6개월인 부분 틀렸죠. 3번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하고 그 기간에서 보수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4번 청원조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그렇게 해서 맞는 내용은 3번이 되겠네요. 청원경찰의 경비와 보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우리가 청원조가 해줄 때와 지방자치단 설명이 나올 때 갈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대상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주어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이래 되어 있죠. 그게 아니고 청원주가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좀 구분하기가 힘들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과 이래 하면은 틀리죠. 대여품에 법에 명확하게 대여품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여품과 했기 때문에 여기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이 부분에도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의 신분, 근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래서 어떤 청원경찰 형법이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부분.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리냐면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해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에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청원주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서 주어가 틀린 부분이 되겠죠. 2번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매월이 아니고 매주 1회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죠. 4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했을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무기관리 사항은 실제 가깝게서 점검할 수 있는 경찰서장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방경찰청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비춰야 될 문서, 그 대상별로 갖춰야 될 문서들이 다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필히 외우셔야 되겠죠. 1번 감독순시부 징계요구 서철. 청원주가 할 수 없겠죠. 징계 요구를 한다니까. 경찰이 하는데 누가 하느냐? 관할경찰서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 무기탄약 대여대장 전출입 관계철. 무기탄약을 대여하는 거 누가 합니까?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이죠. 누가 하는? 관할경찰서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배치 결정 관계철. 배치할 때 승인해주고 하는 거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처는 당연히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청원경찰 임용 승인 관계철. 승인은 누가 해야 합니까?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이 갖춰야 될 서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 마지막에 4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청원경찰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2번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라고 이제 했죠. 근데 여기는 경찰청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한다 해서 경찰청장이 아니다라는 부분 명확히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포함한 경비업법 전체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